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기계 앞에 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순간. 버튼은 많은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손만 떨리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장창열, 올해 70살입니다. 제 나이에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세상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계속 던지더군요. 오늘은 제가 디지털 세상에서 겪은 좌절과 작은 성공, 그리고 뜻밖의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햄버거 하나가 왜 이리 어렵노? 할아버지, 오늘은 햄버거 먹고 싶어요. 손주 민준이의 투정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운행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지요. 퇴근 후 고단했지만은 손주 얼굴 한번 보면은 피로가 싹 달아나곤 했습니다. 오, 그래. 우리 민준이 햄버거 사 먹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손을 잡고 걸어간 패스트푸드점.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커다란 화면이 벽에 붙어 있었죠. 할아버지, 저기서 주문하셔야 돼요. 키오스크예요.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요즘 말로 키오스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처럼 생긴 이 기계에 손가락을 대면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은 직접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볼게. 허리를 굽혀 화면을 보니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안경을 썼는데도 무슨 글자인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툭툭 건드렸지만 원하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먼저 세트 메뉴 눌러야 돼요. 민준이가 알려주었지만은 제 손가락이 닿는 곳은 항상 엉뚱한 버튼이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바뀌었고 저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냈지만 그 사이 화면은 이미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지요. 젊은 남자가 팔짱을 끼며 발을 톡톡 굴렸습니다. 청년 둘은 소소한 뭔가 이야기를 하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주문이 완료됐지요. 10살 손주도 쉽게 하는 일을 나이 70이 넘은 제가 못하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햄버거를 받아들고 민준이가 자리에 앉았지만 입맛은 이미 싹 사라졌지요. 민준이는 행복하게 햄버거를 먹었지만 저는 자꾸만 주머니 속 돋보기가 생각났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돋보기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은 걸까? 이런 간단한 기계도 다루지 못할 만큼? 병원 접수대의 낯선 기계. 이틀 후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택시 운행 일을 30년이 넘도록 해서 그런지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더 아파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접수 창구에는 직원 한 명뿐이었고 그 옆에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으면 저기서 접수하시고 오세요. 접수 직원이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에서까지 이런 기계를 만날 줄은 몰랐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꼭 해내고 말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숫자 키패드가 나타났고 저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잘못 눌렀습니다.
지우고 다시 누르기를 3번 겨우 입력을 마쳤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하, 이거 왜 이러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빠르게 눌렀지만 또다시 화면이 초기화됐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도 아주 친절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예. 잘 안 되네요. 저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30초 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젊은 여성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증상을 선택하고 의사 선생님을 고르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지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헤맸었거든요. 그 말이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심 창피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런 것도 못하나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죠. 대기실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문득 내 나이에 많은 사람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충전기 앞에서 주말 손주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찍으려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충전을 해야겠죠? 충전기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꼭 스스로 해보자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보니 교통카드 충전, 전기권 구매, 잔액 조회 등 여러 옵션이 있었습니다. 충전부터 해야지. 화면을 누르자 카드를 대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대고 금액을 선택하려는데 어느새 잔액 조회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걸 눌렀지? 당황스러웠지만 화면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잔액은 850원입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저절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3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하자 답답한 마음에 영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카드 충전을 하려는데 잘 안 되네요. 영무원은 친절하게 저를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먼저 교통카드 충전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무원의 안내대로 따라하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다음번에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장과 펜을 꺼내 크게 적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충전부터. 다시 한번 글자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른쪽 아래 충전부터. 이 간단한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메모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든든한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운행하는 날 밤, 같은 세대의 공감. 밤 근무를 마치고 집 앞 차 안에 앉아 운행일지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미자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12동에 사는 68세 할머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아직도 일하고 계셨네요, 사장님. 예, 좀 할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차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마트 가서 참 속상했어요. 요즘은 계산대마다 다 그 기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거 앞에서 한참을 헤맸네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유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호호호, 문득 위로가 됐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 손주는 햄버거집 갔다가 망신살이 뻗쳤지요. 10살 애가 하는 건데 내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정미자 할머니의 눈에 공감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만수 씨도요? 저는 제가 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유 정말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따라가기 힘들지요. 정미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단지를 펼쳐보니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번 가볼까 해요. 사장님도 관심 있으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피할 것 같기도 했지만요. 이대로는 세상에서 점점 더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혼자면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같이 가요. 2명이면 뭐 덜 부끄럽겠죠. 정미자 할머니와 서로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화요일에 만나기로요. 처음으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어둠이 전보다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의 작은 도움. 디지털 배움터 수업 시작 전날 용기를 내서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더 편하지만은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그 녀석이 또 있었습니다. 하하, 키오스크. 이번엔 어디 한번 해보자. 마음을 다잡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온갖 생소한 메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인슈페너, 골드브루,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해봤지만 원하는 메뉴를 찾을 수가 없었죠. 아유, 어떤 음료 찾으세요, 손님?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앞치마를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냥 아메리카노요. 여기 아메리카노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큰 글씨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하늘 씨는 화면 구석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가리켰습니다. 눌러보니 글씨가 확 커졌습니다.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바리스타 김하늘 씨는 바쁜 중에도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은 그는 귀찮은 내색 없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성공감에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큰 글씨 모두 이런 게 있었구나. 세상은 분명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작은 친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조금씩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화요일 오후 정미자 할머니와 함께 구청 디지털 배움터를 찾았습니다. 강의실에는 우리처럼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10여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들이었어요.
호기심,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얼굴들. 강사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키오스크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메뉴 선택, 옵션 선택, 결제하기라는 3단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요, 어떤 키오스크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강사는 실제 키오스크와 비슷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알려주었죠.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30초에서 1분 정도 아무 입력이 없으면은요,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면서 그 시간을 재보기 시작했습니다. 30초.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요. 실제 키오스크 기기를 놓고 연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헤맸지만은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오, 장창일 할아버지. 아유, 정말 잘하시네요. 정미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아이, 그래도 저보다 빨리 배우시네요, 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순서만 알면 할 수 있다. 이제 키오스크가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강의 자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키오스크 사용 팁들이 적혀 있었지요.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들이 단순한 사용법을 넘어 인생의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대 공감 반전. 일주일 후 다시 햄버거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습니다. 디지털 배움텀에서 배운 것을 실전에서 써보고 싶었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키오스크가 저를 반겼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메뉴 선택, 옵션 선택, 결제하기. 머릿속으로 단계를 되뇌었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를 선택하고 음료는 콜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카드만 대면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학생의 화면을 보니 처음 메뉴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한숨을 쉬며 다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빠르게 누르던 학생의 손가락이 미끄러졌는지 또다시 엉뚱한 메뉴가 선택이 됐고 화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맨날 이거 다시 해요. 학생의 말에 더 크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호, 나이 때문만은 아니구만. 기계가 원래 좀 까탈스럽구만. 함께 웃는 순간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나이 차이는 60년 가까이 났지만은 우리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참 신선했습니다. 저요, 이거 3번째 시도예요. 자꾸 실수로 다른 버튼 눌러요. 나도 그랬다. 근데 천천히 하면 된다더구만. 저는 학생에게 디지털 배움터에서 배운 팁을 알려줬습니다. 학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햄버거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의 씨름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로구나. 누구나 처음은 어렵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이 작은 깨달음이 그동안의 자책과 창피함을 날려버렸습니다. 햄버거가 전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배우는 동네. 며칠 뒤 목요일 디지털 배움터 수업에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저번에 햄버거 집에서 만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 너도 여기 다니는구나. 에휴, 알고 보니 학생은 학교 과제로 디지털 소외 현상 체험하기라는 주제를 받아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 키오스크 짝꿍이네. 제가 농담을 건네자 학생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 둘 다 키오스크랑 친해지는 중이잖아요.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학생은 스마트폰에 익숙했고 저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디지털 세상 어떠세요? 적응하기 힘드시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 하지만 배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더구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게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새로운 게임 배울 때요,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임과 키오스크를 비교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도전이니까요. 다음 주에 또 봬요, 할아버지. 우리 동네 키오스크 짝꿍! 학생과 헤어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때문에 느껴졌던 좌절감이 이제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됐다니. 집으로 걸어가는 길, 거리의 키오스크들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친숙해지는 느낌이었죠.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은 작은 불편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천천히 함께 배워가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고 함께 배우면 그 과정이 훨씬 즐겁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기술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배워가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상사연 필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을 담아서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소리, 그리고 제주, 웃지 못할 사연 속의 낭만, 꼭 슬픈 일이 아니더라도요, 이것만은 꼭 공유하고 싶다면 보내주세요. jcwntv@naver.com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음성 녹음도 가능합니다. 성우 이경자 앞 이렇게 보내주세요. 가능해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어요. 감사합니다.